1959년 2월 2일 러시아 우랄산맥 깊은 산속 칼바람이 몰아치는 영하의 고지대에서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덮인 텐트 하나가 매서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텐트 주변에는 사람의 발자국은커녕 어떠한 구조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세상의 끝이라도 되는 듯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적막 속에 잠겨 있었죠. 텐트 안에서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듯한 흔적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텐트로부터 멀지 않은 근처 숲속과 거대한 눈더미 속에서 9명의 젊은 등산가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발견됩니다. 그들의 시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추위 속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되었고 어떤 이는 두개골이 함몰된 채 또 다른 이는 혀가 온전히 사라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텐트는 안쪽에서 밖으로 마치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던 흔적처럼 찢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의 옷에서는 정체불명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난 사고를 넘어선 미지의 공포를 암시하는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959년 2월 그날 밤 러시아 우랄산맥 깊은 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9명의 젊은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본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들은 것은 어떤 소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은 모스크바 동쪽에 위치한 우랄 공과대학에 다니던 열정적인 등산 동아리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23세의 젊고 유능한 등산가 이고르 디아틀로프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과 등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원정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혈기왕성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소련에서 가장 극한 조건으로 알려진 북우랄산맥을 가로지르는 300km가 넘는 눈 덮인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코스는 단순히 모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극한 조건에서의 고급 등산 자격 인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1959년 1월 27일 그들은 마지막 마을인 비자이를 떠났고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천후와 지형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홀라샤흐 산죽음의 산이라는 현지 명칭 인근에 텐트를 설치했고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예정된 도착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당국은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대규모 구조대를 즉시 투입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색 끝에 발견한 것은 눈에 반쯤 덮인 채 기이하게 서 있는 텐트였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밖으로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뛰쳐나가면서 찢어버린 듯한 형태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텐트 안을 살펴보자 더욱 의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버려진 옷가지, 신발, 그리고 절반가량 남아있는 음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식사를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던 도중 갑작스럽고도 극심한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버리고 뛰쳐나간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신은 텐트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숲 가장자리와 눈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흩어져 발견됩니다. 어떤 이는 맨발이었고 어떤 이는 눈 위에서 얼어붙은 채 숨져 있었으며 마지막 4명은 다른 이들보다 깊은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가 부러진 시신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부 상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압력으로 안쪽 장기들이 으스러진 듯한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손상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의문을 샀던 것은 루드밀라 두비니나라는 여성 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혀가 완전히 사라진 채 발견되었고 심지어 눈알까지 없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옷에서는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외딴 산 속에서 이들이 어디서 그런 방사능에 노출된 것일까요? 핵실험이나 비밀.
군사작전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단서들은 단순한 등산 사고로 설명되기엔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당국은 이 사건을 눈사태로 결론짓고 서둘러 종결했습니다. 그들의 공식 발표는 눈사태로 인해 텐트가 덮치자 패닉 상태에 빠진 등산가들이 텐트를 찢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여러 가지 반박할 수 없는 허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텐트 주변에는 눈사태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눈더미가 쏟아져 내린 흔적은 없었으며 텐트 또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눈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둘째, 시신들의 부상 형태는 눈사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압력에 의한 내부 손상과 특정 신체 부위의 유실은 일반적인 눈사태 사망자에게서 발견되는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당시 소련의 비밀 군사 실험 구역과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그들은 어떤 극비 음파 실험 혹은 치명적인 화학 실험에 노출된 건 아닐까요? 이 가설은 시신에서 검출된 방사능과 외부 상처 없는 내부 손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가설 중 하나는 UFO, 즉 외계 존재설입니다. 같은 밤 인근 지역의 다른 등산객들은 홀라시아흐 산 상공에서 이상한 주황색 불빛 혹은 구형의 비행체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는 기록에 남은 이상한 구형 흔적이 발견되었고 텐트를 버리고 맨발로 눈밭을 달아난 그들의 극단적인 행적은 정상적인 인간의 공포 반응을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외계 존재가 그날 밤 그들과 마주했던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공황과 자연 현상을 결합한 가설도 제기됩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산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자기장, 특정 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바람의 공명현상 혹은 인간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저주파음 등이 등산가들의 심리적 착란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환각 상태에서 그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2019년 러시아 검찰은 60여 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을 공식적으로 눈사태로 종결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조사 끝에 자연적인 재해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미스터리 연구자들은 여전히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눈사태만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시신에서 검출된 방사능, 안쪽에서 찢겨진 텐트, 영하의 날씨에 벗겨진 채 발견된 시신들,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사라진 혀와 눈 디아틀로프 고개는 지금도 러시아의 베르무다 삼각지대로 불리며 전 세계 각지의 탐사자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그날의 진실을 쫓고 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텐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들은 왜 극한의 추위 속에서 맨발로 눈 덮인 밤속으로 필사적으로 뛰쳐나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그들의 말을, 그들의 비명을 영원히 삼켜버린 걸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림자 뒤편은 이처럼 실화 기반의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기록합니다.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우리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